안녕하세요, 모닝입니다. 아우, 날씨가 상당히 맑습니다. 예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민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, 다른 나라 커뮤니티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. 유독 한국 커뮤니티만 제가 사는 캐나다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오늘 이야기 이제 곧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, 모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또 50 먹은 아저씨가 떠들어 보겠습니다. 이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. 생각하는 건 아니고,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낀 거를 얘기를 하는데, 유독 한국 사람들은 참 쉽지가 않아요. 그 이민을 와서 정착하는 게 다른 나라들의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무시를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.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나라들보다도 정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. 그냥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고 보면 돼요. 그 이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참 긴 역사지만은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. 한국 사람끼리 서로 돕고 살지 막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도와주는 것 같아도요, 뒤로 보면은 다 자신의 이득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대부분 많습니다. 한국 사람들 커뮤니티 안에서. 그 전에 인도 커뮤니티를 좀 잠깐 볼게요. 제가 올 당시만 해도 그렇게 인도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많았겠죠. 근데 눈에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. 그래서 제가 영주권 받으러 갈 때도 가버먼트 마캄에 있는 가버먼트에 인터뷰 갈 때도 중국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 안에 일하시는 분들이. 근데 꽤 많지는 않은데 요즘은 보면은 인도 쪽에서 오신 분들이 뭐 웬만한 국회의원들 다 하고 있고요. 예,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예. 네,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 나라에서도 대가족화가 돼 있는 사람들이지만 여기 이제 하여튼 이 캐나다까지만 와서 살아보겠다고 하면은 체계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딱 오면은 뭐 인도 커뮤니티에 있는 데에서 일도 하지만은 그 컬리지라는 게 자체적으로 만든 데에서 다녀서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딱 그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스텝을 밟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처음에 오면은 생활하는데 일단 거주할 곳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몰라요. 그쪽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지내서 그런지 웬만하면 우리들은 혼자 쓰기도 좁은 방에 네다섯 명, 좀 큰 방은 일곱 여덟 명까지 한꺼번에 같이 생활을 한답니다. 그러니까 방을 하나 빌려도 렌트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최소화로 해서 이렇게 버텨서 자리를 잡고 또 그 커뮤니티 안에서 도움도 주고요. 그 무슬림 그 성당이라고 그러죠. 거기를 가면은 안에서 또 다 만납니다. 그 사람들은 만나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비단 예로 저도 지금 인도분이 오너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, 어, 겨울이 되면요, 우리는 바빠요. 그쪽 드라이버들이 자기네 나라 두세 달 갔다 옵니다. 다들. 인도로. 그래서 드라이버가 모자라요, 겨울에. 오히려. 예. 근데 보통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한 달, 두 달 쉬는 거 쉽지 않거든요. 근데 그렇게들 하더라고요. 처음에 의아했는데, 뭐 그 나라 사람들만이 서로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니까.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오게 되면은
일단 웬만하면 말이 안 통하는 이제 한국 사람 업체에서도 일을 하려고 그러고 하지만은 일단은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줘도 그거를 일단 좋게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는데 그 자체에 대한 좀 그 무시성 발언도 하고요. 아, 나 또 잘 알아요. 뭐 이런 식의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자꾸만 안 도와주게 되는 것도 있어요. 예. 그리고 모르겠어요. 좀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한국 사람들은 이민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많이 하고요. 유독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시기도 하고요. 예. 좀 무시도 하고 그리고 너무 한국에서의 살았던 생활들에 대해서 과거에 연연하는 모습도 보이고요. 그런 모습이 좀 없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서로 쉽게 뭉쳐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개인 스스로가 일을 찾죠. 찾으면서 하는데 그래요. 이렇게 와서 저도 이제 영주권 받고 뭐 영어 학교도 다녀보고 했는데 다니다 안 가게 되더라고요. 토요일마다 하는 학교인데도 뭐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. 근데 이제 안 가게 되더라고요. 일을 해야 되니까 빠지게 되고 쉴 때는 가야 되는데 안 가게 되더라고요. 이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무뎌지는 거예요. 그냥 일만 하면서 지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휴가 때 그냥 놀러 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이들은 커가고요. 내가 살아온 세월이 순삭돼 버리는 거예요. 없어진 거야, 그냥. 뭐 했지? 집은 있고.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. 그냥 일만 하고. 참, 이러려고 온 건 아닌데,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. 정말, 모르겠어요. 자식들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고, 여러 가지 다각도로,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, 여기서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. 녹록하지는 않습니다, 정말. 정말 뭐 기술이 특별나고 그러면은 다 잘 돼요.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. 일단은 한때 또 한국에서 유학붐이 그렇게 불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학 비용 들어가니 가족이 같이 가서 살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제 남편분은 한국에서 일을 그대로 하고 엄마와 아이들과만 보내서 하다가 이제 영주권을 받으면 이제 아빠도 나중에 신청해서 오고 뭐 이렇게 돼서 오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하던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. 다시 크레딧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. 네. 참 그 현실이 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 좀 공부를 더 해서 내가 했던 전공을 살려서 뭘 하고 싶어도 뭐 마땅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면서 병행하는 거 쉽지 않고 그런 게 계속 악순환이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자식들은 그렇게 살아야지, 살게 말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에 이제 자식들한테 이민 1세대들도 그러면 열심히 해서 이제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죠. 뭐 저야 애들이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여기 사람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참 그래요. 그러니까 자식들 키우면서 그렇게 남는 거는 과연 뭐가 있을까? 나름 여유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살아가는 속에서 여유를 찾기라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. 자, 이민 와서 대부분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요? 저는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노동이죠. 노동 일을 주로 했죠. 운전을 하더라도 짐을 같이 나르면 좀 더 주니까. 예. 네, 어떤 분들은 그냥 좀 편하게 할 일을 찾다 보니까 제가 지금 트럭을 하고 있는데 트럭들을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뭐 수입이 좀 받쳐주고 그때 당시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일 나오면은 차 안에서 나 혼자 일을 하니까 좀 그런 면은 없잖아 있습니다. 근데 막상 필드로 나오면은 외국 애들 틈바귀 안에서도 또 쉽지 않아요. 이제 그거를 얘기들을 못 하죠.
다들 얘기를 못해요. 자, 그러면 뭐 트럭 일은 그렇다 치고 한국 분들이 보통 오셔서 그때 당시에 주로 하셨던 게 컨비니언스라고 그래갖고 그냥 구멍가게,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주유소 낀 가게, 편의점이라고 그러죠. 한국처럼 막 그런 편의점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. 그런 거 하시고, 아니면은 뭐 저처럼 뭐 이삿짐 나는 사람도 있고, 이삿짐에서 차려서 하는 사람도 있고, 그런 분들도 있고, 한국에서 전기 쪽을 좀 전공하셨던 분은 한인들 상대로 이제 전기 수리해 주는 것도 좀 하고 다니고요. 또 이제 여기서 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워가지고 집수리 하는 것도 해요. 예. 뭐 전문적인 인테리어는 아니고 이제 한국하고 다르게 이제 여기는 이제 철물점 가면 다 있어요. 홈데포나 뭐 로나, 노스, 로나 이런 데 가면은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해주고요. 뭐 페인트 칠을 보통 주로 하는데 도배하는 집도 있어요. 그래서 도배하러 다니는 분도 있고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렁이도 잡으러 다니고 그런 분들도 있고요. 하여튼 나름대로 조그만 비즈니스를 해요. 뭐 어떤 분은 이제 그 잔디 깎는 거 겨울엔 눈 치워주는 거에서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.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멈춰 있어요, 사람들이. 한인 커뮤니티 안에는요, 몇 명 살지 않지만요, 참 치열한 경쟁입니다. 치열한 경쟁.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뭐 한국 사람 상대로 차도 팔고 부동산도 하고요. 한국으로 치면 복덕방 그것도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.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는 거고요.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기술직이에요. 그냥 뭐 포크리프트 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트럭 운전이 그래도 만만하잖아요. 그래서 트럭 운전을 하시는 분도 있고 조그만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들 살아갑니다. 당시에 뵀던 분들은 뭐 당시에 뭐 이게 제가 사는 곳은 토론토 미시사가 좀 대도시지만 좀 외곽 쪽에 가면은 한인 마트 같은 게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밴 하나 사가지고 또 그쪽으로 그 군대에서 전방에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. 황금마차 같은 PX 보는 그런 것처럼 그런 일 하셨던 분들. 그 당시는 또 잘 되는 것 같이 막 보였는데 가끔 요즘 마트 같은 데서 봐요. 보면은 뭐 잘 되신 분 드물고 오히려 또 외려 그거 그만두고 그냥 직장 생활이지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도 다시 계시고요.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모습들이 다시 보여요. 근데 잘 되신 분들은 뭐 자식이 잘 돼서 이렇게 읽어가시는 분, 꾸준히 사셨던 분들,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비즈니스 쪽으로 성장하신 분들은 정말 보기 드물어요. 근데 대부분들 또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커왔어요. 근데 대부분들이 협동을 했단 말이에요. 협동. 한국 사람들은 쉽게 뭉치지 못하죠. 그 얘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 구독, 좋아요, 알림 해놓으시면 최대한 빨리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